핵을 꺼내는 순간 북한을 끝내버릴 수 있는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온 무기들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온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9월 26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추석 연휴와 겹치는 탓에 5일 앞서서 진행한 건데요. 이날 시가행진을 위해서 서울 도심과 강남 일대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9월 2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병력 4,600여 명, 장비 170여 대가 동원된 시가행진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300여 명의 미군 장병이 참여했죠. 미군이 시가행진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시가행진을 볼 북한에 한국과 미국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만큼 시가행진에서는 다양한 무기들이 선보여졌는데요. 그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이는 보병을 살펴보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나온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워리어 플랫폼이란 전투원의 전투력과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33종의 전투피복, 장구,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워리어 플랫폼의 효과는 육군이 지난 6월달까지 진행한 5차례의 전투 실험을 통해 증명됐는데요. 일단 주간 교전에서 일반 부대의 승률은 20.1%지만 워리어 플랫폼 부대의 승률은 76%였습니다. 특히 야간 교전에서 일반 부대는 승률이 0.8에서 1.3%에 불과한데 워리어 플랫폼 부대는 74.5에서 98.7%로 급증했죠. 육군은 이런 워리어 플랫폼을 육군 전체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병에 무심했던 만큼 이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강국에 어울리는 최신형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워리어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과시해서 북쪽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번 시가행진에서 한국군 기갑 전력의 핵심인 K1 전차와 K2 흑표 전차 그리고 K21 보병전투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국산 전차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된 K1 전차는 1987년에 실전 배치된 후로 지금까지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6년 동안 야전에서 굴은 슬슬 고장나지 않을까 싶은 주력 전차라는 건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K1 전차는 두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 나갔으니까요. K1A1에서 21가지나 되는 부분을 개량하고 K1A2에서 K2 흑표 전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자장비를 개량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에 출고된 K1A2는 이번 시가행진에서도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K1A2는 위성 안테나, 디지털 지도, 상호 위치 식별 장치 등을 장착해 전장 관리 체계를 강화했고 질문기 및 응답기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피하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후방 카메라를 장착해 조종수의 시야를 넓혀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K1A1에 비해 전투력이 한 단계 향상되었죠. 이런 K1 전차는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어서 대전차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고 파워팩의 출력을 늘리는 등 앞으로 다가올 전장에 어울리는 전차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2년 차기 전차 사업 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된 K2 흑표 전차는 2015년에 실전 배치된 가장 최신의 주력 전차인데요. 파워팩 때문에 말이 많지만 2km 거리에서 700에서 800mm 장갑을 뚫는 공격력과 북중러 전차들의 철갑탄을 막는 방어력을 갖춘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 전차를 몰고 오던 K2 흑표 전차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거죠. 이런 K2 흑표 전차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에도 수출된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선두 중 하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K방산의 선두에서 K21 보병전투 장갑차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된 K21 보병전투 장갑차는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1년 말까지도 120여 대 규모의 양산 계획이 잡혀있는 K21 보병전투 장갑차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AS21 레드백으로 재탄생했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K21 보병전투 장갑차는 2km 거리에서 160에서 200mm 장갑을 뚫는 상당한 공격력을 갖췄지만 문제는 방어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측면은 59경 탄을 막는 게 전부라 더 높은 구경의 탄에 맞으면 탑승한 보병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크죠. 호주에 수출된 AS21 레드백 같은 모델을 한국군에도 도입해서 앞으로 다가올 전장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갑 3대장을 살펴봤으니 포병 3대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번 시가행진에 등장한 포병 무기로는
전술탄도미사일에는 K-55 자주곡사포와 K-9 자주곡사포, 그리고 K-239 천무가 있습니다. 미군의 M109A2 자주포를 1985년부터 면허 생산한 K-55 자주곡사포는 K-9에 이은 포병 3대장 중 하나인데요. 면허 생산도 그냥 한 게 아니라 10여 가지 부분을 개량해서 원본보다 2단계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K-55 자주곡사포는 2010년대에 들어 최신 기술이 들어간 K-55A1으로 개량되어 주변 어느 나라에도 꿀리지 않는 성능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K-55A1에 들어간 반자동 급속 장전장치 같은 일부 기술은 미군의 자주포 개량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누가 포방부 아니랄까봐 천하의 미군조차 한 수 배울 정도로 포의 진심이네요. K-55 자주곡사포와 함께 포병 3대장을 맡은 K-9 자주곡사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화력, 높은 성능, 높은 생산성 등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걸로도 모자라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덕분에 많은 나라의 눈길을 사로잡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K-방산의 선두주자입니다. 최상위급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곡사포는 K-9A1과 K-9A2의 개량을 거쳐 무인화 운용이 가능한 K-9A3도 바라보는 등 앞으로도 북한 담당 일진으로 활약할 예정이죠. 그리고 빼놓으면 섭섭한 다연장 로켓인 K-239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인 K-136 구룡보다 사거리, 화력, 정확도가 아주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무인 정찰기와 함께 한국군의 작전반병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K-239 천무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K-136 구룡에 쓰던 구형 로켓부터 400에서 600mm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K-239 천무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포병 3대장에 어울리는 무기죠. K-239 천무도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 등의 나라에 수출되는 등 은근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술 탄도미사일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공개된 전술 탄도미사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번 시가행진에 각종 미사일이 나왔지만 가장 이목이 쏠린 건 다름 아닌 고위력 현무죠.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고위력 현무는 정확한 제식명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꼭꼭 숨겨놓는 이유는 고위력 현무가 북한 핵 억지력의 핵심인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정확히 현무 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최신인 현무5는 탄도 중량만 8에서 9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인데요. 그 파괴력이 무려 전술핵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무5가 생산되면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에 버금가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200발이나 배치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북한에서 중요한 곳은 전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해군은 합동화력함에 현무5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처음 공개된 합동화력함의 배수량은 8,000톤급으로 대형 이지스함과 맞먹는 덩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이 뭐냐고요? 수직 발사대만 100여 개를 갖춘 오로지 화력에 몰빵한 군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함의 호위를 받지 않으면 항공모함보다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화력이 그냥 미쳐버렸는데요. 군함 하나가 미사일 100발을 퍼붓는다고 생각하면 왜 미쳤다는 표현이 나오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빠지면 섭섭한 드론도 이번 시가행진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4단급 무인기 RQ-102K와 해상 무인헬기 S-100은 물론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 자폭 드론 등 다양한 무인기가 선보여졌죠. 우크라이나전으로 무인기의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군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무인기를 갖춰야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가행진에서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도 공개되었습니다. 2030년에 전력화 예정인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은 북한 잠수정을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 전투용 대형 무인잠수정도 개발될 예정이라는데요. 여러모로 군 인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인 만큼 무인 전력을 점차 늘려나가야겠죠. 항공기가 안 나와서 아쉬울 수 있지만 행사 전날인 9월 25일 저녁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는 건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군을 중심으로 해군을 찍먹해보게 된 것 같은데요. 해군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AR로 내보냈지만 문제는 뭔가 나사빠진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북한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온 무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